안녕하세요, 밀코랩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75만 유튜버 관한님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돼고비, 돼지 고추장 비빔국수 밀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관한님의 영상을 자주 보는데 이 레시피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키트로 나왔는데 저희가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먼저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파와 양파, 그리고 쪽파가 썰어져서 들어있고 돼지고기 다짐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소스가 함께 동봉되어 있고 참기름, 다진 마늘 한 큐브, 이거는 식초였습니다. 그리고 칼국수 면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추가 옵션으로 판매하는 수육인데요. 이미 익은 상태의 수육과 소스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수육은 꼭 구매하시는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요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강불로 후라이팬을 예열해주고 기름을 살짝 둘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찹으로 썰어진 양파를 넣고 살살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짐육을 넣고 볶아줄 텐데요. 이번에는 강불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료처럼 찹으로 썰어진 양파나 다짐육은 단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재료가 가진 수분을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이번 메뉴 같은 경우는 수분을 최대한 없애면 없앨수록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매우 공들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냄비처럼 면적이 좁은 걸 사용하지 마시고 프라이팬을 무조건 쓰셔서 면적을 넓게 하고 이 수분들이 빨리 증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진 마늘도 함께 넣고 볶아줄 텐데요. 이 과정이 이 메뉴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강불에 쉬지 않고 볶아주면서 수분을 다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7분에서 8분 정도 볶아준 것 같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이죠. 이 수분들을 다 날려주셔야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 두 가지 이유로 맛을 해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뒤의 과정에서 소스가 들어가면 소스의 맛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도 안 맞고 전체적인 맛이 약해짐으로써 원래 이 메뉴가 의도했던 맛을 느끼기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을 날려서 이 다짐육들이 조금이라도 마이야르가 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요리의 전반적인 감칠맛을 함께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첫 번째 과정을 굉장히 공들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볶아줬습니다. 이제 보글보글 소리가 아니라 톡톡 소리가 들리시죠? 이 정도면은 수분이 다 날아가고 기름에 고기가 조금 튀겨지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 소리가 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대파를 넣어주고 소스를 함께 넣고 잠깐 볶아주겠습니다. 불은 강불을 계속 유지해주겠습니다. 대파와 소스, 그리고 기존에 볶고 있던 양파와 고기가 한데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섞어줍니다. 그러면 소스를 넣기 전에 있는 기름과 이 소스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살짝 에뮬전 되면서 조금 엉겨붙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1, 2분 정도만 볶아주신 다음에 불을 끄고 식초와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식초가 왜 들어가나 싶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맛 설명을 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스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으니까 담아서 따로 보관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이제 면을 삶아줄 텐데요. 한 5분 정도 저으면서 삶아주면 딱 적당했습니다. 면을 다른 가스레인지에 끓이고 있는 동안 수육을 요리해줄 텐데요. 일단 수육은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서 가져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육을 프라이팬에 넣고 약불에서 중불 사이에서 구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로우실 텐데요. 이 수육 소스를 바르면서 구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게 이 소스 자체가 당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소스더라고요. 고추장과 물엿이 베이스가 되는 소스인데 이런 소스들을 프라이팬에서 구울 때는 타기 쉽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은 과정이었습니다. 보통은 붓으로 칠해주는 게 정석이지만 숟가락 뒷면으로 찍어서 발라주시거나 고기를 소스에 직접 담가서 묻힌 다음에 약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소스 같은 경우는 쉽게 타기 때문에 한 면이 과하게 타지 않도록 계속 뒤집어 주시고 약불을 유지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고기는 약불에서 맛있어 보이는 색깔까지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더 탈 것 같을 때는 고기를 다른 면으로 빨리 뒤집어 주시거나 조리를 멈춰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불을 유지해 줘야 되는 이유가 이 고기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전자레인지에서 1분 데워주긴 했지만 그 과정 하나만으로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약불로 구워주면서 겉면에 크러스트를 조금 형성해주면서 동시에 고기를 안쪽까지 데워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물에 5분 정도 익힌 면은 찬물에 아주 빡빡 씻어줬습니다. 왜 빡빡 씻어줘야 되냐면 이 면 겉에 묻어있는 전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분들 때문에 이 면이 빨리 불게 되거든요.
그 전분들을 아주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 주셔야 면이 불지 않고 상태가 조금 오래 보관될 수 있고, 그리고 면을 강하게 씻어주면서 면의 표면이 흠집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소스랑 섞을 때 소스들이 면에 빨리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을 거의 빨래하듯이 아주 박박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See, funny thing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when I'm trying to shake the blues up off me. But then I saw your face. It caused my heart. 네, 이렇게 푸드 어셈블에서 과나와 콜라보한 돼고비 완성해봤는데, 와, 일단 비주얼적으로 너무 완성도가 높고 이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식욕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이건 정말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과 냄새인데 지금 빨리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일단 첫 맛에 맛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고추장 베이스 소스가 물엿이 들어있어서 혀에 감기는 달달한 맛이 강하게 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물엿에서 단순하게 느끼는 단맛이 아니라 혀에 좀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조금 독특한데, 맵단 조합이 많이 쓰는 조합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이 소스는 혀에 조금 더 감기거든요. 물엿만 들어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양념에 사과잼이 들어있네요. 아, 어쩐지. 이게 물엿에서 나는 그냥 단순한 달달함이 아니라 뭔가 좀 혀에 감기는 맛이 있다 했는데 이게 아마 사과잼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물엿이나 설탕이 아니라 과일 베이스에 과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단맛이 나고, 그래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와, 이거는 진짜 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안 되겠다. 꺼내야겠습니다. 제주 펠롱에일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아는 맛들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도 맛이 절대 단순하거나 1차원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맛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라거보다는 이 에일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일단 본격적인 맛 얘기에 앞서서 이 수육이 추가 옵션이거든요. 기본이 아니라 본인이 추가해서 선택을 해야만 같이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 수육이 필수냐 아니냐, 저는 이 수육의 유무에 따라서 요리가 많이 달라진다고 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큰 덩어리에 고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수육을 우리가 소스를 발라가면서 구웠단 말이죠. 근데 그 소스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제 생각에 그 고추장이랑 그리고 물엿향이 강하게 나고 거기에 간장이 들어가서 전형적인 맵단짠 조합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달달한 소스들, 설탕이 들어간 소스들이 팬에 직접 닿게 되면은 쉽게 타거든요. 쉽게 그을리게 되는데 그 소스가 팬과 닿으면서 만들어내는 이 일종의 크러스트가 향을 굉장히 배가시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그 스모키함, 여기서 설탕이 뜨거운 면을 만나서 발생하는 스모키함, 그 스모키한 풍미가 이 메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맛의 단계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크게 씹어먹을 고기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아니라 이 소스와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미가 들어가서 맛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수육을 꼭 추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렇다면 수육이 없으면 먹을 가치가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소스 자체에 다짐 육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짐 육을 우리가 초반에 열심히 볶아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풍미도 이미 기본을 해요. 이미 충분히 맛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센 놈이 들어간 거지 기본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 맛있음을 느끼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데 그 맛의 비율들이 잘 잡혀 있거나,
두 번째는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맛을 느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맛있음을 느끼는 그 방향성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맛과 간이 잘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단맛이 강하게 나고 간도 어느 정도 맞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맛있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에다 황금 비율이 있는 건데, 이 메뉴는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맛, 완전 새로운 맛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맛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은 맛이에요. 왜냐면 고추장 베이스에 고기 들어가고 이렇게 볶아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제육볶음이랑도 비슷한 뉘앙스의 메뉴인데, 이런 소스가 들어있는 제품이 가지는 장점은 모든 소스의 비율을 다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조하는 사람의 어떤 감이나 다른 변수들이 들어갈 확률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밀키트들이 실패 확률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논외로 이 소스 자체의 비율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단맛이 강해요. 단맛이 강한데 우리가 그 단맛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워요. 저처럼 아주 깐깐하게 분석적으로 먹지 않는 한 이 단맛의 캐릭터를 강하게 느끼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추장 소스가 눌러주고 마지막에 불을 끄고 식초와 참기름이 들어갔잖아요. 그 두 개의 향신료가 그 단맛과 딱 맞아버리면서 맛의 모든 칸을 다 채운 느낌이에요. 누가 하나 툭 튀고 이런 게 아니라 단맛을 신맛이 살짝 눌러주고 매운맛이 살짝 눌러주면서 이 맛의 밀도들이 조금씩 강해진 느낌? 어떤 맛의 여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첫 맛이 어떻고 중간이 어떻고 끝에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달달하면서 기분 좋게 매콤하면서 이게 아주 기분 좋게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이 소스의 비율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잡한 느낌 없이 맛있다가 한 번에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스 비율을 연구를 아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육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삶은 고기를 냉장으로 유통하는 형태의 제품을 저도 대부분 먹어봤거든요. 그런 제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딱 제품을 개봉했을 때 정말 먹기 싫은 냄새가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제품이 익어서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의 조직감이 변화하면서 그 일종의 먹기 싫은 그 레토르트의 향? 그 편의점에서 파는 편육이나 보쌈 같은 그 향이 그 유통 과정을 거치면 어쩔 수 없이 나게 되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이 덩어리 고기의 간편식 제품들은 보통 스페인산, 오스트리아산 뭐 이런 외국 그 저렴한 고기들을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내가 좀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도 딱 개봉했을 때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모두가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 제품을 소스를 발라가면서 구웠기 때문에 그 소스가 그 향을 아주 많이 커버해줬어요. 그래서 이 메뉴 위에 올려서 함께 먹을 때는 그 냄새가 전혀 안 났습니다. 그 소스를 바르는 과정과 굽는 과정에서 먹기 싫은 역겨운 향이 많이 날아갔고, 그래서 요리를 하던 중에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완성도가 좋게 나와서 이 수육은 꼭 추가하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정말 한 가지만 딱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첫 단계에서 양파와 마늘과 고기를 볶아줬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고기 같은 경우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고기가 가진 수분이 다 밖으로 뛰쳐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잘 볶아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수분을 많이 날려줘야 이 제품을 설계했을 때 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수분을 다 날리지 않은 채로 단계가 계속되다 보면은 이 소스의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다는 느낌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맛이 많이 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수분을 최대한 날려서 보글보글이 아니라 토도독 톡톡 소리가 날 때까지 볶아줘야 수분이 다 날아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단계만큼은 공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저 이거는 또 한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맛. 그리고 라거 말고 에일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에일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도 이렇게 단순하면서 강렬하고 감칠맛 넘치는 메뉴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맛있는 메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